저녁 7시만 되면 우리 부부의 대화는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애가 뭐래? 그 한마디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야기가 끝난 어느 날 우리는 부부로서 할 말이 없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부부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몰랐다는 거요.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면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소파 끝자리, 늘 앉던 그 자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낮에 끓여둔 미역국을 다시 한번 데우고 서랍에서 젓가락 2벌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기념일도 아니고 누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간만 되면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부모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사람들,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소희가 먼저 전화했더라.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고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아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 별일은 없대? 회사 일은 괜찮대. 근데 요즘 잠을 잘 못 잔대. 남편은 잠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딸이 잠을 못 잔다는 말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무심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는 나이면 잠 설칠 수도 있지. 그래도 밥은 잘 먹고 있대. 아내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걱정은 언제나 밥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프냐고 묻는 대신 밥은 먹느냐? 고 물었고 힘들다는 말에는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라고 답했습니다. 투박하지만 그게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걱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걱정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직은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늘 같은 반찬들이 올라갔습니다. 콩자반, 배추김치, 멸치볶음, 가끔 계란말이가 추가되는 정도였습니다. 반찬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대화도 늘 같은 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편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댔어? 남편이 국그릇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대. 대신 다음 달에 시간 낸다네. 다음 달이면 그때 애들 오면 어디라도 다녀오자. 바람도 쐬고. 남편이 바람도 쐬고라는 말을 할 때 아내는 순간 숟가락을 드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어디 좀 다녀오자. 였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문장에는 당신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바람 쐬고, 당신 좀 쉬고. 마치 자신은 괜찮다는 듯이 아니면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걸 지적할 만큼 아내가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자동으로 설거지와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식탁을 닦고 아내는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 이야기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배경음악처럼 흘러갔습니다. 소희가 그때 산 코트. 아직도 입는다더라. 그거 비쌌지. 비싸긴 했지. 그래도 오래 입으면 됐지 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아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 물에 잠긴 손가락들이 붉게 부어올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더 심해지는 손이었습니다. 손, 물에 너무 오래 담그지 마. 장갑 끼고 해. 장갑 끼면 불편해서.
그래도 끼라고. 그 짧은 말이 아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걸 아내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괜찮냐는 질문, 당신 손은 안 아프냐는 걱정. 그런데 그런 말이 아이 이야기 속에 섞여야만 겨우 나오는 것도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원래 부부는 이런 거라고,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다음에 애들 오면 갈비찜 해. 애들이 좋아하잖아.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갈비찜이야? 당신은 애들 오면 맨날 그거만 시켜. 애들이 좋아하잖아. 그 대화가 이 부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안도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있는 동안만큼은 이들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직접 마주보지 않아도 아이라는 거울을 통해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대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더 바빠지고 연락이 점점 뜸해지면 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회사 일로, 아들은 새로 사귄 사람 때문에 점점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러다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집이 넓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말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애가 뭘 했다? 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시작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오늘 소희한테 연락 왔어?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없더라. 아들 쪽은? 없어. 그 대답이 끝이었습니다. 없어. 다음에 이어지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일쯤 오겠네. 요즘 바쁜가 봐. 주말에는 연락 올 거야. 같은 추측도 걱정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 로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데우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천장으로 올라가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집안의 말들도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올랐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천천히 밥을 씹었고 아내는 자꾸만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은 간 괜찮아?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이 좀 싱겁다. 또는 김치가 쉰 것 같은데.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내의 기분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아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국간 때문이 아니라 대화가 국으로 끝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질문 다음에 또 침묵이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싸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오래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불편한가 보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아내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연락이 없지? 남편은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바쁘면 바쁘다고라도 하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내는 자신이 너무 집착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매달리는 나이든 부모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긴, 우리도 그 나이 때는 그랬지.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당신도 애들 소식 기다리게 되지. 그 말에 아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다린다는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전화벨 소리만 나면 혹시 애들인가 싶어 달려갑니다. 문자 알림만 떠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지만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처럼 나란히 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 한쪽 끝에, 아내는 반대편 끝에 앉았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 등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연락할까?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하죠? 밥 먹었니? 그 뻔한 질문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등을 돌려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요즘 집이 좀 많이 조용하지? 그 질문이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조용하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정리되기에는 아내가 느끼는 건 너무 오래되고 깊은 외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잠깐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아내는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둘이 남았잖아. 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우리가 정말로 둘만 남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둘이 남았다는 게 외롭게 느껴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숨소리가 너무 얕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대화줄이 끊어진 것이라는 걸. 그 줄은 생각보다 가늘고 약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라는 매듭만 풀리면 쉽게 풀어지는 임시 방편의 끈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대로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싸운 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소리를 친 적도, 문을 쾅 닫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받고 아내는 남편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람끼리는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걸 이들은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먼저 일어나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아침 뭐 먹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질문조차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부엌으로 가서 혼자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혼자 컵에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 찬장 여는 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 모두 혼자 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랑 싸우고 있나? 하지만 막상 일어나서 물어보면 남편은 분명 무슨 소리냐고 할 게 뻔했습니다. 실제로 싸운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도 큰 소리 친 적이 없고 아내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침묵을 낳는 집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게 익숙해지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하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용기를 냈습니다. 일부러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으로. 당신 오늘 시장 갈 거야?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한 장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응, 김치 좀 사야지. 같이 갈까? 그 말을 하는데 아내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인데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남편은 신문을 접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반가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되는데 내가 금방 다녀올까 해서.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남편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걷는 속도는 맞췄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나란히 들렸습니다. 말의 속도는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참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말이 줄었지?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철물점 간판을 한번 보고 옆 가게 진열대를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말이 없으니까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한 건가 싶더라고. 그 말에 아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내가? 응, 당신이 자꾸 조용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겁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아직 누군가에게 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부부인데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서로에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이야기하기 싫어?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아내는 오히려 화가 날 줄 알았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똑같은데 왜 남편만 탓했지? 남편이 다시 걸으며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말이 막 나오잖아. 애들 학교 다닐 때, 취직 준비할 때, 결혼 준비할 때, 그 얘기만 해도 밤이 가고. 응, 근데 요즘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걸 서로 모르겠더라. 그 말이 아내의 가슴을 톡 건드렸습니다. 서로 모르겠더라. 부부인데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모르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알았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하루가 다 갔으니까. 시장에서 김치를 사고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파 한 단도 샀습니다. 장을 보는 내내 두 사람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오래 비어있던 자리 같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대? 는 물었어도 아내에게 직접 물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같이 먹자.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아내는 그 작은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할 말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부부로서의 말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시작이 30년간 쌓인 침묵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가 갑자기 풍성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날도 있었고 TV만 보다 잠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침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오래 이어지면 누군가가 작은 말이라도 붙였습니다. 꼭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물 좀 따라줄래? 오늘 날씨 춥더라. 저 드라마 재밌나 봐. 그런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집안에 작은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거실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잠은 좀 어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남편은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요즘 새벽에 자주 깨는 것 같아서. 아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외로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보며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뒤척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표현할 기회를 아내가 주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애들 얘기 안 하면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입 밖으로 꺼내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숨겨두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그 짧은 대답이 그날 밤의 가장 큰 대화였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걸, 말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아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었는데 말은 많았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그땐 우리가 우리였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눈가가 잠깐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들기 전에 아주 오래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우리를 가려줬던 겁니다. 우리는 부모 역할에 익숙해지는 동안 부부로 사는 법을 천천히 잊어갔습니다. 서로를 보는 대신 아이를 통해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거는 대신 아이 이야기로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부부가 되어야 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을까?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부엌 문턱에 섰습니다. 어디서? 남편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데나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서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을까?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찾아가면 되니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찾아보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완벽한 부부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다시 조용해지고 어떤 날은 서로를 모르겠다 싶기도 합니다. 대화가 끊기는 날도 있고 어색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아이 얘기가 끝난 뒤에야 이들은 비로소 부부 이야기를 시작해야 했다는 것.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말을 걸 용기가 필요했던 거라는 걸.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이제야 당신은 뭘 좋아해? 라고 물어도 늦지 않다는 걸.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부부로 사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